안녕하세요. 행부TV입니다. 오늘은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매 물건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자칫 위험해 보일 수 있는 물건들이지만 법리적으로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위험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024 타경 103936 물건입니다. 물건 소재지는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60-1에 있는 SMK라고 하는 소형 아파트인데요. 권리 분석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자,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뭔가요? 2023년 4월 24일 날 등기된 강서세무서의 압류이죠. 핵심은 선순위 임차인을 낙찰자인 우리가 인수를 하느냐 마냐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임차인으로 등록된 강서우 씨가 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이번 경매 절차의 배당 절차 과정에서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회수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 특별 매각 조건을 보게 되면은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하자면 이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요. 그 강서우 씨의 지위를 승계해서 권리신고를 하고 또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강서우 씨의 보증금인 1억 9천만 원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즉 대항력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감정가 현재 1억 6천만 원의 아파트를 현재 유찰 가격인 8천만 원 언저리에 낙찰을 받더라도 전혀 인수하는 금액이 없이 저평가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1월 7일 날 8월 8,200만 원에서 유찰이 되었으니 2월이나 3월 중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선에서 한 번 더 경매 사건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위에서 감정가로 책정된 1억 6천 적정 가격인지는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등을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5년 12월 기준 동일 평수인 14.92제곱미터 1.2억 원의 실거래가가 등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수적으로 한 7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개인의 역량이나 상황에 따라서 대출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절세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를 활용해서 오늘 사고 내일 바로 팔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 명의를 활용해서 2년간 전월세를 주고 있다가 기본 세율로 매각할 것인지 등에 따라서 실제 세후 순수익은 달라지겠죠. 자, 이번에는 바로 두 번째 물건인 2022 타경 5444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쪽에 있는 성호 스타팰리스라는 오피스텔인데요. 위치를 우선 보게 되면은 강동역과 길동역 둘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고요. 중심 상권이 몰려있는 천호동 인근까지도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13평 정도로 사회 초년생이나 1인 가구들의 수요가 높을 거로 보이고요. 감정가는 3.34억 원이고 네이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 효과도 3.2억에서 3.3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되었을까요? 심지어 한 명의 미납 이력도 있습니다.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 등기부 등본 등을 보게 되면은 2020년 1월 8일에 등기된 최재두 씨의 가등기가 그 원인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인 2022년 1월 21일 강서 세무서의 압류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최재두 씨의 가등기를 인수해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 선순위 세입자인 오유리 씨의 보증금 2억 5,500만 원까지 인수를 해야 돼서 이로 인해 10여 차례 이상 유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 이 가등기의 실체가 뭔지 알아야 비로소 위험한 물건인지 위험한 물건을 빙자한 대박 수익의 물건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등기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담보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쉽게 얘기해서 근저당권과 같은 유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근거법은 가담법 제13조입니다. A가 B한테 돈을 빌릴 경우 B는 A가 가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A의 부동산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할 경우 A가 B한테 돈을 갚지 않았을 때 경매 절차 등의 번거롭고 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짧은 과정인 청산 과정만을 거쳐서 바로 본등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가 더 강력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 물건에서 최재두 씨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면 근저당권으로 취급하여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소멸이 되어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하지 않는 권리가 됩니다. 그러나 가등기의 또 다른 종류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란 말 그대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등기해 놓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철수한테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당장 잔금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은 계약금 10%만 걸어놓고 잔금을 1년 뒤에 친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계약금 10%를 미리 줬는데 철수가 그 1년 사이에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파는 등의 이중매매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거래하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추가로 돈을 빌려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온전한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막고자 매매예약, 매매계약 등을 한 경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별도로 등기하여 철수가 별도의 매매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나는 잔금을 치르기만 하면 앞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을 모두 말소시키는 즉 순위 보존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다시 이 물건으로 돌아와서 만약 최재두 씨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한다면 자신의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배당 요구라든지 경매 신청이라든지 채권 계산서 제출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매각 물건 명세서나 또는 문건 접수 송달 내역 등을 보더라도 그 어디에도 최재두 씨가 담보가등기임을 권리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위치에 또 다른 물건으로 나와 있는 2023 타경 53802 물건을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소유자가 한순애 씨이고 정인채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 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는 내용이 서울중앙지법 2023 강합 57119 판결문 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해당 사건이 담보가등기 확인 소송임을 알 수가 있고 이 사건에서의 피고는 한순혜 씨와 앞서 우리 경매 사건에서 가등기권자였던 최재두 씨 그리고 정인채 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사건으로 돌아와서 최재두 씨의 2020년 1월 8일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말소기준 권리가 됨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차인 오유리 씨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세가 3억 2천 정도이고 임차 보증금이 2억 5천 5백 그리고 우리가 2월 23일 날 1,9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오유리 씨는 가장 최우선순위의 우선변제권자이기 때문에 경매 집행 비용을 제외한 1,500만 원 정도를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머지 잔액인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인수를 해서 최종 취득가는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돼도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작부터 차익 6천만 원이 남는 제법 훌륭한 투자입니다. 물론 한순애 씨에게 돌려줘야 할 2억 4천만 원을 준비해야겠죠. 다른 세입자를 맞춘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방법을 통해서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임차인 오유리 씨는 강제경매가 등기된 2022년 여름 언저리부터 현재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나갔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2025년 5월 국토부 실거래가를 통해서 파악한 전세가가 2억 7천만 원이고 이를 월세로 전환 시 약 월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임차인 오유리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할 때 42개월에 대한 월세 연체액이 약 4,200만 원임을 이론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인수해야 할 금액인 2억 4천만 원에서 이 4,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더 공제할 수 있는 여지까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입찰 전에 가급적이면 사전에 임장을 통해서
방문을 해서 오유리 씨와 직접 협의하여 나중에 시시비비를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을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실투자금 2천만 원에다가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해도 시세 차익 6천만 원, 최대 1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높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수익이 될 만한 경매 물건 소개와 법적 권리 분석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